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는 훌륭한데 개는 안 훌륭했다 입니다. 조종사의 설사로 횡행한 비행기가 두 번째 키워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럭째 돈 싣고 와서 1000명에게 나눠준 사람. 네 번째, 안고 없는 찐빵. 이건 미리 힌트를 좀 드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써봤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자, 그리고 영국의 혈액 스캔들,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제한 새우 메뉴 때문에 망한 레드 랍스터 식당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개는 훌륭한데 개는 안 훌륭했다 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강형욱 씨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서 이 반려견 훈련사로 아주 유명한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KBS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제목은 개는 훌륭하다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제목 두고 무슨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의 제목을 이렇게 주시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뭐 제목도 그렇게 지는 모양입니다만은 여하튼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잘하는 훈련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일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강형욱 씨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 강형욱 씨와 관련된 논란과 또 KBS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의 그 긴급 결방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배경과 세부 사항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간추려드리겠습니다. 강형욱 씨는 누구인가도 중요한데요. 강형욱 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로 KBS의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훈련 방법과 또 반려견에 대한 깊은 이해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무슨 논란이 있느냐? 그 논란을 좀 보겠는데 논란의 시작점은요. 그 강형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업소 회사에서 퇴사한 전직 직원의 주장이 그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근에 퇴사한 강형욱 씨의 그 전 직원이 강형욱 씨에 대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는 퇴사 후에 급여로 단 9,670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 기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대우다라고 이제 전 직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급여를 받았다? 뭐 많든 적든 그 퇴사한 직원이 급여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궁금한데요. 일단 그 퇴사한 달에 한국에서 이제 했다 하더라도 뭐 퇴사를 5월 달이면 5월 1일 날 할 수도 있고 뭐 5월 15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한 달에 근무한 그 일수를 며칠 근무했는지 그 일수를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원이 퇴사할 때 해당 월, 그 월에 일한 날짜만 급여를 해서 이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해당 직원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가 9,670원으로 책정이 돼서 입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9,670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최저임금도 시급이 대충 8,000 얼마 거의 9,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한 시간 일했다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게 왜 9,670원을 보냈는지는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어도 8시간을 일했으면 뭐 최저임금을 줘도 뭐 98에 41, 4만 원 이상을 줘야 할 텐데 왜 9,670원을 딸랑 보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직 직원이 지금 분노해서 화가 나서 이걸 막 폭로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매우 낮아서 이제 크게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란이고요. 두 번째 논란은 명절 선물 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형욱 씨가 그 명절 때 직원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로 배변 봉투를 직원들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실망과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배변 봉투라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이제 동물 훈련시키고 이제 그런 업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려견 강아지들 배변할 때 이제 담는 그 봉투가 있는데 그거를 명절 선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굴욕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우에 대한 비판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KBS의 대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의 그 긴급 결방을 KBS는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KBS는 개는 훌륭하다 프로그램을 긴급 결방하기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 강영욱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와 논란이 이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일단은 긴급 결방, 그리고 추후 완전 폐지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강영욱 씨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강영욱 씨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전달해드릴 딱히 무슨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영욱 씨의 이 같은 침묵은 오히려 더 다양한 추측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뭐 딱히 뭐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해명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파문이 확산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볼까요? 앞으로 그 강영욱 씨와 관련된 그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무슨 배변 봉투를 줬다 이런 것은 딱히 법적으로 법에 저촉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나머지 급여를 9,670원을 줬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반려동물 산업 내의 그 직원들의 처우와 그런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요, 대중의 관심이 엄청난 상태입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에는 그 반려견이 몇 마리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한국의 인구가 대충 한 5천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반려견이 무려 6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는 500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6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반려견의 그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그 개조련사 강영욱 씨의 인기나 어떤 유명세는 두말하면 잔소리였겠죠. 또 그런 만큼 이번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진정한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 그 나머지 퇴사한 전 직원에 대한 나머지 자녀 급여를 어떻게 청산해 줄까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강영욱 씨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설 명절 때 주는 어떤 선물, 뭘 주든 사실 작은 일입니다. 굳이 배변 봉투를 줘야 됐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작은 데서부터 큰 논란, 큰 파문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강영욱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작은 거에 진정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강영욱 씨가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음주운전을 했어요, 뺑소니를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작은 거에 좀 충실했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하차하고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지납니다. 동물 배변 봉투에 명절 선물을 준다, 거기에 명절 선물을 싸준다라는 등등의 행위는 어찌 보면 늘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강영욱 씨에게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갖게 할지는 성인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자존심 상하라고, 아니면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맛 좀 보라고 일부러 그랬나요? 일부러 그랬다면 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추가로 또 폭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예요. 추가 폭로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훈련소에 맡겨진 개에게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직 직원이면 다 아는 얘기죠. 큰 강영욱 씨에게 그 개를 맡길 때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많은 돈을 주고 맡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교육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해놓고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또 사료도 아무거나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먹였다라는 주장이 또 추가로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 물론 앞으로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하튼 KBS에서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인데요. 개는 훌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는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조종사의 설사로 회항한 비행기입니다. 야, 이런 일도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한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미국 항공사 비행기가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단체 식중독으로 인해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중에서 단체 식중독 발병한 걸 알았고, 조종사, 승무원, 너, 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설사가 나서 화장실만 들락들락 거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비행기 운항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11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쪽에 샌프란시스코로 오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승객이 올린 영상이 크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일본 동북쪽 센다이 부근까지 갔다가 급히 인천공항으로 회항해서 갔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공식적인 회항 사유로 기타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무슨 그런 무책임한 설명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기타 사항이라고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항공업계의 관례상 식중독 또는 승무원들의 어떤 설사,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조종사의 설사로 인해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식중독 이렇게 쓰기도 너무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식중독, 뭐 조종사의 설사,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항하게 되었을 경우에 기타 사항으로 기재합니다. 이게 항공업계의 관례예요, 관례. 실제로 해당 여객기 탑승객이 올린 그 공유 영상을 보면요,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합니다. 기내 방송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과 승무원이 지금 단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죠. 승무원은 그 또 방송에서 비행기가 인천으로 회항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이 음식을 먹고 지금 너무 아파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하에 출발했던 인천공항으로 다시 회항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안내 기내 방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안내 방송은 탑승구에 도착하면 저희 승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착 직후에 잠시만 앉아 계시면 지상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과 방송,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탑승객은요, SNS에 비행기가 그런 안내 방송을 할 때 심하게 흔들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안내 방송을 할 때 조종사가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기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인천에서 출발했으니까 인천에서, 한국에서 음식을 먹고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출발 직전에 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어떤 음식을 어디에서 먹었는지, 이 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연방항공청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또는 한국에서도 조사하겠죠.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되면 그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나올 방침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무제한 새우 메뉴 때문에 망한 레드랍스터입니다. 미국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터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제공하던 $20짜리 새우 무한 리필 메뉴가, 그러니까 새우 메뉴에 새우 음식만 한해서 무제한
리필, 무한 리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우, 사실 새우 비싸잖아요. 그 때문에, 그 메뉴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받아서 그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레드 랍스터요. 그 유명하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 이 레드 랍스터는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자산은 10억 달러, 부채는 100억 달러라고 서류에 기재했습니다. 아니 자산은 10억 달러인데 부채가 100억 달러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거는 완전 파산은 아닙니다. 챕터 11 파산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방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소위 완전 파산 챕터 7과는 구분됩니다. 챕터 11을 걸어놓고 다시 회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레드 랍스터는 앞서 지난 13일 실적이 부진한 93개의 매장에 대해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드 랍스터 측은 이번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해서 팬데믹 이후에 고객들이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은 데다가 비용 급등과 또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된 결과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또 고객 유치를 위해서 월요일 한정 이벤트로 시작했던 새우 무한 리필 메뉴 이벤트를 효과가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 반응 좋네 하면서 월요일뿐만 아니라 주 7일 상시로 확대한 것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는데 그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초 지난해 5월 20달러만 내면 원하는 만큼 새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Ultimate Endless Shrimp라는 메뉴, Ultimate Endless Shrimp라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20달러에. 그 원래는 이제 매주 월요일과 기타 뭐 특별한 날에만 이벤트성으로만 제공을 했었습니다만은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싶었던 그 레드 랍스터 측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 메뉴를 상시 메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와서 얼마나 퍼먹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고객들이 그 SNS를 통해서 한 번에, 이게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또 이겁니다. 이 메뉴 자체 또는 뭐 주 7일 한 것 자체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객들이 특히 이제 젊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일종의 챌린지 이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여기 가서 20달러 내고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새우를 먹느냐라는 어떤 경쟁을 벌이는 그런 이벤트가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SNS에서. 그래서 이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먹어 제끼기 시작하면서 회사에는 적자가 크게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자신들의 계산 실수를 인정하고 이 메뉴의 가격을 25달러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25달러로 인상을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자, 1968년 출범한 이 레드 랍스터라는 식당은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한때는요, 매출 순위가 미국에서 24위,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가운데서는 24위에 오르는 등 상당히 상승세를 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메뉴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럭째 돈 싣고 오더니 1000명에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매사추세츠 다르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억만장자 자선가가 졸업생들에게 1인당 각각 $1000를 나눠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졸업식에서 돈다발을 선물할 자선가는 그래나이트 텔레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자인 로버트 헤일이라는 분입니다. 프로농구 보스턴 셀틱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이 포브스 추정 순자산이 54억 달러에 달하는 소위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다르트머스 대학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졸업식 연설자로 연단에 오른 그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돌봄 그리고 배품의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라면서 나는 당신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주는 선물이고 또 하나는 기부라는 단어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말이 끝나자 무대 주변에는 이 더블백으로 가득 찬 돈 트럭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에는요, 현금이 담긴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모두 $500가 든 2개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졸업식에서 돈다발을 받게 된 졸업생은 1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 졸업식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쓰고 하나는 기부하는 데 쓰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개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1000불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때의 기쁨 누릴 수도 있죠. 하지만 500불만 쓰고 500불을 기부했을 때 그 행복감, 그것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강조해서 학생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루저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억만장자가 무슨 루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2022년 닷컴 붕괴 때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는 등 성공하기까지 지금 저는 여러 번 실패하는 등 험난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루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해서 또 한 번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 졸업식에서 돈다발을 받게 된 한 졸업생은 우리 모든 졸업생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이 돈 봉투를 받아 들고 몇 초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몇 초 후에 모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졸업생은 아직 자신의 몫인 $500로는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500는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대학 생활 내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대학의 그 동아리, 극단 동아리가 있는데 이 극단 동아리에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남는다면 250불, 250불 나눌 수도 있죠. 대학 성가대에도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이제 기부를 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학생은. 달트머스 대학 졸업생들은 졸업식 날 이 억만장자로부터 기부하는 행복, 그걸 배웠습니다. 4년 동안 배우면서 받은 그 학사학위, 그것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진정 이 학생들은 졸업식 날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 기부하는 행복, 이걸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부제는 트럼프 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가 증인으로 등장하지 않는 트럼프 재판입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증언대에 서지 않은 채 피고인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피고인이잖아요. 고발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증인들을 여러 명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고발당한 내가 나가서 난 억울합니다, 무고합니다라고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고발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로버트 카스테요 그 변호사 등 2명의 증인을 요청해서 신문을 벌였습니다. 그 신문이 끝난 후에 변호사가 이랬습니다. 우리 피고인 측의 변론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정작 피고인 고발을 당한 트럼프는 증인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변호인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재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 증인으로 증언대에 설까,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만은 결국 그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 그 내용은 실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까? 라고 기자들이 많이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내가 증언대에 올라가서 나의 무고함을 알리고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은 안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양쪽에 이제 변론 종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재판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8일까지 양쪽은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오는 28일 최후 변론 때까지는 공판이 중간에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일 있게 될 그 최후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측
양측의 사람, 검찰 측에서는 이제 검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 이렇게 양측이 모두 번갈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합니다. 순서는 검찰 측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피고 측의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이 제시됐던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최후 변론입니다. 이 최후 변론에서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후 변론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과정. 이제 판사는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12명. 그 12명의 배심원단에게 이제 적용되는 법률 등등에 관해서 법적인 설명을 판사가 쭉 해줍니다. 그럼 그 설명을 판사한테 다 듣고 나면 배심원단은 드디어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합니다. 배심원들이 하는 그 심리는 무엇이냐? 어려운 몇 년이냐, 무슨 법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당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냐, 무죄냐, 그것만 판단을 합니다. 배심원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심원 만장일치로 동일하게 의견을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은 그것만 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거를 하는 심리에 착수합니다. 자, 그러면 유죄다 또는 무죄다 결론이 나오는데, 무죄로 나오면 당연히 아무리 판사가 속마음이 어떻다 하더라도 무죄 방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배심원단이 유죄, guilty, 평결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뭐하냐, 판사는 그 guilty라는 걸 근거로 해서 판사는 그 형량만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형량을 판결하게 됩니다. 자, 아주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28일 날 마지막 최후 변론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도 그때 되면 제가 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 유럽, 아주유럽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에 네덜란드와 독일까지 US 아주 투어만의 서유럽 7개국 13일. 일정이 다르면 여행의 품격이 다릅니다. 투어업계 유일하게 박평식 대표가 현지에서 직접 설계한 40년 노하우가 담긴 아주 좋은 아주 유럽. 고객 만족도 전매주 1위. 1등 회사 US 아주 투어와 함께하세요.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자, 다음 키워드. 영국의 혈액 스캔들입니다. 이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해서 3만여 명이 과거에 에이즈라고 통용되면서 이제 불리던 그 HIV 바이러스와 또 무슨 C형 간염 등등에 걸린 사태입니다. 소위 혈액 스캔들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역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배상까지도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영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배상액은 한 100억 파운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로 본다면 약 한 130억 달러 정도가 넘을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얘기냐?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오염 혈액 의심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제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정부가 오염 혈액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한국의 무슨 특검 그런 것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염된 혈액이 어떻게 영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어떻게, 이걸 조사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약 한 20년 넘게 영국에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영국 국영의료기관인 그 NHS에서 오염된 혈액을 투여받아서 HIV, 에이즈 또는 무슨 만성 C형 간염 등등에 걸린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나라가,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의료기관에서 정말 안심하고 믿고 무슨 치료도 받고 혈액도 수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라에서 운영했던, 거기서 받았던 혈액을 수여받았던 그게 오염된 혈액이어서 병에 걸린 거예요. 관련 질환으로 지금까지 3,000명이 숨졌고요.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사태를 조사한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재난은 사고가 아니었고 의사와 정부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은 은폐의 결과,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고와 사건을 분명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는 예를 들어서 뭐 불의의 사고,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고의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렴치하게 우리가 치지는 않잖아요. 참 어쩔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켰네. 그건 이제 영어로는 액시던트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릅니다. 사건은 얼마든지 좋은 마음, 선의를 갖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사고는 액시던트지만 사건은 인시던트입니다. 분명히 미국에서도 이건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도 이건 사고가 아니라 분명히 인재,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위원회는 덧붙였냐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는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 라고 참혹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은 이어서 역대 정부와 역대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체면을 위해서 빨리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피하면서 일이 더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고, 정부 측에서는 관련 문서를 파기했고 또 파기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발견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죠. 영국하면 점잖은 시인사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같은 소위 혈액 스캔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간추린 주요 뉴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요, 어제 난기류를 만나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보통 이제 난기류를 만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여객기가. 그런 경우에 뭐 비상 착륙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상자나 특히 사망자가 나는 일까지는 거의 없는데, 이 비행기에서는 사망자까지 났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행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비상 착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탑승객 1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3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SNS를 통해 여객기가 운항 도중에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그 보잉 777-300 기종인데요, 이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도 11,300피트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이륙 11시간 후에 미얀마 인근 그 안다만 해상공에서 순식간에 9,000m까지 급격히 하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급격한 하락이죠. 앉아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붕 뜨는 그런 정도의 급격한 하강입니다. 한 승객은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면서 급하게 흔들리다가 그러다가 급격히 하강하면서 우리는 마치 추락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던 한 승객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면서 비행기 지붕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국내 여행을 하시거나 할 때 비행기 탈 때 한참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도 끄면서 뭐 땡 불 들어오면서 이거 이제 안전벨트 떼도 됩니다, 뭐 이런 사인이 붙어 오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불만이에요. 굳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을 빼고 앉아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세우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가는 장거리, 열몇 시간씩 가는 그런 경우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1시간쯤 지나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띵! 불 들어오면서 안전벨트 풀어도 된다, 이런 사인이 들어옵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참 가다가 조종사도 예측 못하고 또는 인공위성 시스템도 예측 못하게 에어파켓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기류가 중간에 이만큼 공기가 어떻게 보면 공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에어파켓. 그런 에어파켓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면 조종사도 몰라요, 그렇게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사이에 갑자기 펑 하고 내려갑니다.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이 다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행기는 안전벨트는 지금은 풀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꼭 안전벨트 차고 계시고, 특히 이제 주무실 때
주무실 때는 조금 느슨하게라도 안전벨트를 좀 차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느슨하게 차놓으면 뭐 몇 시간 동안 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무슨 에어파켓이나 이런 급격한 하락이 발생해도 좀 느슨하게라도 안전벨트를 차고 있다면 내가 흔들릴지언정 붕 떠서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는 그런 일까지는 당하지 않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추리 소식 다음 소식은요. $400짜리 파인애플입니다. 붉은색 외관이 특징인 이 파인애플이 무려 $400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보통 3불, 4불이면 사잖아요. 그런데 100배 비싼 겁니다. 무슨 금태 둘렀나? 네, 금태까지는 아니어도 때깔이 다릅니다. 이 델몬테사 유명하죠? 뭐 파인애플로 유명하죠. 이 델몬테사가 개발한 이 붉은색 파인애플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파인애플은 이 캘리포니아의 한 특수 과일 판매점에서 지금 $395 99센트, 396달러, 거의 $4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된 이 해당 파인애플의 이름은요, 루비 글로우라고 합니다. 루비 글로우, 코스타리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외관은 붉은색으로 아주 독특하며 또 단맛이 아주 뛰어나기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맛없지는 당연히 더 맛있겠죠. 비싸니까. 일부 농산물 전문가들은요, 프리미엄 사과나 무슨 프리미엄 포도, 딸기 등 이런 값비싼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뭐 어렵고 어쩌고 해도 그런 프리미엄 과일, 값비싼 과일을 내다 놓으면 찾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한 회사가 지난 2018년에 이 베벌리 힐스에서 딱 8알에, 딸기 8알에 $50인 8알에 $50 그런 프리미엄 딸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라고 대기자 명단까지 웨이팅 리스트에까지 이름을 올린 그런 품귀 현상을 빚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요리사는 그 $400짜리 파인애플 루비 글로우는 뭐 정말 맛있기는 하다라면서 하지만 $400까지는 가치가 없다. 요리사로 봤을 때 그런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나 맛을 보기 위해서 이 파인애플을 산다라기보다는 과시용으로 이걸 구입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는 돈을 트럭에 싣고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는 $400짜리 파인애플, 8알에 $50짜리 딸기를 먹으면서 과시하는 맛에 살고 있고 정말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